제가 연봉으로 진짜 큰 거 한 장 이상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스플란트 치과에서 기공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종하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또 하고 있는 일은 생체 재료학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 닥터스 글로벌이라는 이제 스테인 회사 이지온 스테인 글레이징 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몽골에서 기공의를 또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몽골로 좀 가게 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공에 대한 굶주림이 굉장히 커서 몽골로 가면은 4년차 때 컨처링과 이제 캐드부터 빌드업, 컨처링 원스텝을 시켜준다는 말에 이제 가게 됐는데, 같이 이제 세미나 하시던 소장님이 계셨는데 그 소장님이 먼저 가 계시고, 그 소장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혹시 너 가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이제 다들 이제 처음에 물어보는 게 몽골어를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못합니다. 어떻게 대화하셨어요? 몽골 사람이랑 같이 일해야 되는 거 네네. 아닌가요? 제가 몽골에 5년 있었는데, 그래서 4년 차부터 8년 차 때까지 이제 있었었거든요. 몽골어를 못한 이유가 1년만 있어야지. 배울 필요 없고, 어차피 1년만 있을 건데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서 이제 5년을 지나서 몽골말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 대표 원장님이 한국에서 또 공부를 하신 분이어서 한국말로 대표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치과에서 근무하면 장점이 치과 용어들 중에 영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어로 대화를 그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메인 닥터들이랑은 영어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좀 잘하시나 봅니다. 그냥 대화할 수 있어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몽골 가셨을 때는 그럼 캐드캠 이용해서 지르코니아로 보철을 거의 만드시는 일을 주로 하셨나요? 몽골에 이제 풀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풀케이스만 이제 작업을 했고, 근데 왁스업을 해서 왁스업을 더블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풀 빌드업을 했습니다. 다시 컷백을 해서 왁스업을 없애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고, 세라믹에서 이제 지르코니아를 없애는데 한 3년 정도 걸려서 한 2, 3년 동안은 아날로그적인 일이 더 많았고,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거의 풀지르코니아 캐드캠 업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게 네. 해외 취업 가면 과연 돈은 얼마나 받냐 좀 네. 다들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연봉으로 진짜 큰 거 한 장 이상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잠깐만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우선은 이제 몽골 사람들의 월급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몽골 의사 초봉이 한 우리나라 돈 한 32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10년 차 넘어가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이제 월급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다들 이제 저한테 돈 많이 안 주지 않냐, 왜 몽골에 있냐, 차라리 다른 나라를 가지라고 했었는데, 몽골의 기공 수가가 얼마나 되나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인데, 네. 정말 솔직히 얘기해요. 네네. 여기 가끔 이제 여기 수가에 있으니까 수가표 같은 게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런 수가표를 이제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기공소만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치과 자체가 요즘 임플란트 가격이 뭐 이구 임플란트도 나오고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수가 자체가 의사들 월급이 초봉이 40만 원, 뭐 메인 닥터들이 뭐 3, 400만 원인데 임플란트 가격 2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데요. 훨씬 비싸서 기공 수가가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 좀 못 받는 데는 2배, 잘 받는데 한 3배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수술할 수 있는 닥터가 100명 중에 90명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몽골은 100명 중에 한 2~3명밖에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못 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이제 덴처를 많이 하고 아날로그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임플란트 수술하면은 그만큼 대우를 받고, 그다음 캐드캠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아서 지르코니아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몽골이 본 고향은 아니시지만 네. 많은 급여를 포기하고 한국에 오시는 게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로 또 한국에 다시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몽골 가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5년이나 이제 거기서 이제 롱디를 하다가 진짜 안 돌아오면 이제 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얼른 결혼하러 돌아와서 결혼하러 사실 돌아왔어요.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4년 기다려주신 거예요? 네, 5년인가? 4년 반 정도 기다렸어요. 와, 실장님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몽골에서 근무하시면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제가 있었던 이 바스쿠 임플란트 클리닉이라는 이제 치과가 몽골 안에서는 가장 큰 치과였고, 거기 오시는 이제 분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었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일하던 닥터가 있어서 같이 이제 케이스를 하나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닥터가 이 환자분 굉장히 부자다라고 해서 제가 환자한테 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그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게 나도 모른다. 내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걸 왜 몰라? 그러니까 나 광산을 가지고 있거든. 약간 이런 식입니다. 또 어떤 에피소드는 한 27, 8살 된 환자인데 리조트에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리조트라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리조트를 초대했다고요? 네. 근데 27, 8밖에 안 된 여성분이셨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리조트를 차리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환자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집에서 맨날 누워있으니까 아빠가 리조트라도 하면서 리조트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시장 그러면 이제 기공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쇼룸이 되어 있고, 저는 아룸 밀링 머신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제가 1년차 때부터 계속 사실 아룸만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문제 없고, 네. 오래 쓸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서, 네. 지금도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네. 한 번도 칼리브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2년 동안 캘리브레이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없으셨나요? 네. 사실 오토 칼리브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사실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제가 기계를 2년 동안 캘리브레이션 안 하시는 분 저 처음 보긴 하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지원 프린터라고 네. 이제 닥터스 글로벌이나 이제 GCI 쪽에서 이제 나온 건데 네. 또 기가 막히게 또 맞아가지고 세미나 모델도 이제 얘로 만들었는데 그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DLP 타입인가요? LCD 타입인가요? LCD 타입. LCD 타입. 네. 내부 혹시 한번 볼 수 네.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2년 썼는데 네. 아주 깔끔하게. 이건 플레이트가 생각보다 엄청 큰가 보네요. 네. 플레이트도 아, 그래서 모델 한 3개 정도 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던 프린트 중에서는 플레이트 사이즈는 진짜 큰 것 같네요. 네. 이거 진짜 크네요. 뭐 여기에 달아도 여기에 뭐 이런 거 편차 없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크네요. 좋네요. 네. 그래서 얘는 세척기, 얘는 세척기 요거는 같이 이지원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네네, 세트로 이렇게 팔길래 네. 광중압기랑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지르코니아 블럭은 어디 거 혹시 사용하세요? 저는 지르코니아 블럭은 지금 이제 3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젠, 이렇게 해서 3개를 쓰고 계시군요. 그 에디트 AI 지르 같은 경우는 979에서 좀 가성비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좀 좋고, 사실은 제가 979를 루젠으로 썼었는데, A3 같은 경우는 루젠 갖고 있는 색이 너무 빨갛게 나와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좀 스테인이랑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퍼핏으로 바꿨다가 퍼핏이 조금 또 예민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AIG를 사용하고 있어요. 979에 사용하고 퍼핏은 이제 전치부에 이제 보통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루젠은 좀 풀 케이스나 예민한 케이스에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럭 3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이렇게 3개를 쓰시는군요. 네. 지금 개원한 지 2년이 좀 안 됐는데 개원할 때 원장님이 3명을 일할 수 있게 크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딱 혼자 쓰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온다고 하면은 조금 어디를 또 자리를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주력으로는 3쉐입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고 다른 분들이 보면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스캐너는 도프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네요. 좀 옛날 모델이긴 한데 제 생각에 얘가 고퀄리티로 나온다고 해도 밀링 머신이 그 정도의 걸 못 깎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들어가봤자 뭐 1mm 툴 들어가고 내면은 얘로 하는데도 아답테이션도 충분히 잘 맞더라고요. 도프에 3쉐입을 사용하고 있고 도프를 또 사용하는 이유 중에 이제 모델을 위아래를 상하부를 같이 자를 수 있거든요. 이제 3쉐입 같은 경우는 상하에서 한번 트리밍하고 하하에서 트리밍하고 이런 단계인데 이제 도프 같은 경우는 상부 하부를 마지막 빌드 단계에서 같이 자를 수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쉐이드 볼 때는 카메라를 이제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직접 사신 건가요? 네네네. 제 몽골에 있을 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박스를 샀는데 이거는 원장님들한테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기공사들한테는 얘로 찍으면 이제 텍스처도 다 날아가고 쓰기 애매한 약간 애물단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요즘에 이제 쉐이드 볼 때는 약간 AI처럼 이 쉐이드가 어떤 쉐이드인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얘 자체는 옵티쉐이드라는 이제 카메라 이제 시스템인데 얘랑 같이 연동되는 메티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떤 쉐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보클라의 에센스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 크라운의 서비컬이랑 이제 환자의 자연시 서비컬을 하면은 뭐 헤이즐의 몇, 그다음에 올리브 몇 대 몇으로 섞어서 몇 미리로 발라라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 폰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군요. 네, 이런 옵티쉐이드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제 거를 한번 찍어 보실래요? 아. 네, 제 거를 네. 찍겠습니다. 제치하고요. 오, 네, 치아가 되게 밝으신 네. 네, 편이네요. 오, 그래서 제 쉐이드가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A2랑 좀 A2랑 뭐 또 A3 이 정도 쉐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되게 이게- 좋네요, 이거. 이게 초록색으로 딱 나왔을 때는 네. 이제 딱 맞는 쉐이드라서 A3 네.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 쉐이드 그런 네, 뜻이에요. 여기는 A3, 음. 뭐 여기는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게 A2다. 근접하다. 네, 근접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 그래서 얘로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찍는데 네. 정말 소신 발언하자면 똑같이 맞진 않습니다. 맞진 않는데 네. 그래도 리메이크 안 나올 정도로 이제 쉐이드는 그래도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네. 감사장이 엄청 많은데, 감사장 뭐 어떤 거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 말고도 네. 사실 몇 개 더 있긴 한데 아하. 제가 이걸 해놓은 이유가 사실 있어 보이려고 별 이유는 없고 네. 원장님한테 허락받고 원장님한테 이거 딱 이렇게 해놔도 되냐. 네. 왜냐면 이제 원장님들 보면 이런 거 이제 많이 해놓으시잖아요. 네네. 저도 그게 좀 부러워가지고 이런 거 좋죠. 이것저것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남들이랑 다르게 좀 내가 유독 좀 잘 쓰는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르코니아 이제 엠브레저 같은 거 이제 딸 때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세종무역에서도 이제 팔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버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휘거나 이러면은 바로 엠브레저가 확 벌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 낭창낭창한 무슨 뭐 러버인데 종이 같기도 하고 그런 재질이라서 얘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소개시켜드리면은 이건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레바날로그를 레진으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레바날로그 잡으면은 좀 아파가지고 그 전에 있던 제가 일하던 소장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후배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줘서 레바날로그를 낄 수 있게 이거는 뭐 프린팅으로 뽑으신 거예요? 했는데 그 후배가 너무 크게 만들어줘가지고 사실은 이거 진짜 아이디어 진짜 좋다. 네, STL 공유 가능하신가요?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잡고 이제 팔리싱도 하고 아답테이션도 맞추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너무 편합니다. 전치부 이렇게 스마일 라인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얼굴을 딱 봤을 때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치아를 굉장히 중요해서 마운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제가 하는 작업 중에 이런 스틱 바이트로 이제 바이트를 체득을 하고 이거를 마운팅 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방한자인데 이제 우리 그 미싱 같은 거 이제 바느질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 자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스틱 바이트를 물려놔도 사실은 얘가 뭐 요렇게 됐을지 요렇게 됐을지 이 감이 이렇게 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막 뭐 종이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방한자가 있어서 이거를 보고 일자로 맞추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맞춰서 뭐 왼쪽이 더 올라가고 오른쪽이 내려오고 이런 거를 맞춰서 마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거의 제가 만든 보철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혹시 구매하셨나요? 이거는 쿠팡에 방안자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방안자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것 중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 마운팅 된 거를 디자인할 때 옮기고 싶거든요. 그러려면은 위아래를 똑바로 딱 잘라야 되는데 3쉐입 스캐너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이제 스캐너를 쓰고 그 뒤에 안 쓰고 오긴 했는데 위아래를 이제 같이 자르는 게 없고 따로따로 잘라야 되다 보니까 디자인하기가 좀 불편해서 이거를 그대로 또 디자인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DOF 스캐너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 만들어주신 저희 후배님이 계시는데 맨날 맨손으로 이렇게 인네일을 이제 스팀을 치니까 그 방충망에 이거를 이제 달아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할 수 있도록 이게 교합치 홀더거든요. 교합지 홀더 끼워가지고 방충망 이렇게 해서 여기 해가지고 안에 인네일 넣고 스팀 치는 거. 네네네. 처음에 이제 이게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저게 이게 초기 버전이었는데 저게 시즌 2인가요? 네, 저게 이제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세상엔 천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지온 스테인으로 진지바 스테인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지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한국에 오니까 진지바를 많이 할 경험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또 진지바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유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분보다는 진지바를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시카고 랩데이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현지에서도 반응이 괜찮아서 한번 그 방법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이 모델인데 이렇게 4가지가 있는 이유가 제가 소정을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3번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거 맞고 그만큼 좀 디테일을 신경 쓰기 위해서 3번 정도를 굽고 저도 임상에서 일할 때는 2번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거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3번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굽는 거는 좀 손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한 번으로 굽는 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스테인은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저는 이제 이지온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지온 쪽 연자여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진지바 컬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지바에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같은 뭐 빨간 계열이지만 조금씩 달라야지 여기서 자연스러움이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아 같은 경우는 색을 다양하게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 진지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베이스가 레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다양성을 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지온 같은 경우는 같은 핑크색이라도 이제 여러 개의 색이 있어서 다양한 이렇게 색을 표현하기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지훈 광고는 아닙니다. 저도 광고 받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 건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핑크 컬러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속설이긴 한데 핑크 컬러링을 하면은 지르코니아가 잘 깨진다 이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에도 저는 컬러링을 이제 보통 하진 않습니다. 컬러링 하지 않고 이 컬러링을 하게 되면은 제 느낌상에는 그 투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르코니아 투명 블러우 썼을 때 그 투명도를 그대로 좀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저는 컬러링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새하얗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진한 뭐 G6나 G7으로 처음에 이제 좀 코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좀 균일하게 바르려고 하면은 그거 나름대로 또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충 이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미리 그냥 이렇게 얹어 놓기만 하시네요. 네, 이거는 이제 김성규 실장님 세미나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보고 그 뒤부터는 이렇게 저도 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이제 그라데이션이 아래부터 약간 이제 유리층으로 올라올수록 연해지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래는 조금 아래층 쪽은 두껍게 이렇게 올려주고 위에는 조금 살살살 올려줘서 아래부터 평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냥 베이스 색깔 맞춰주는 거라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이지온 스테인 같은 경우는 페이스트 타입이긴 한데 얘가 이제 또 두껍게 올리는 이제 스테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이 스테인이 깨졌다.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지온을 쓰는데 이거 자꾸 스테인이 깨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두껍게 올리는 스테인이 아니어서 얇게 약간 여러 번 도포하는 게 얘네 컨셉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전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끝까지 여기 엠브레즈 끝까지 바르려고는 하진 않고 우리 이게 또 기회가 한두 번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로 한번 굽습니다. 그럼 여기 자체에 베이스 색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색을 올리던 조금 편할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G6로 발랐고 나머지 색으로 좀 바르게 되면은 나머지 다른 색으로 바르게 되면 조금 연한 감이 있어서 저는 G6로 바릅니다. 근데 환자 구강에서 이제 진지바 쉐이드 테이킹 할 때는 제가 이제 미리 구워놓은 이런 시판들로 이걸로 이렇게 테이킹을 하시는 테이킹을 거예요?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번이 올라가지만 작업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지금 설명을 뭐 하면서 했는데도 뭐 1, 2분밖에 안 걸린 것처럼 혼자 할 때는 그냥 쫙 올려놓고
하면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워 놓고 저는 또 딴 일을 하러 갔다가 그냥 구워 놓으면 네 이게 이렇게 이제 네 한 번 구워 실제 놓으면 하고 네. 미리 구워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미리 구워 놨어요. 이제 여기 위에는 제가 오늘 치아는 안 할 건데 네. 위에는 지르코니아가 이제 투명감이 부족하고 반사가 너무 심해서 제가 그레이로 전체적으로 약간 명도를 좀 낮춰 주고 불투명한 반사를 쪼끔 줄여 주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그레이로 이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음. 방금 제가 한 1분 정도 걸려서 이쪽 처음에 1차를 발랐는데 나왔을 때도 이제는 제가 베이스 색을 맞춰 줄 겁니다. 저는 이제 G3를 써서 약간 밝은 느낌의 진지바를 만들어 줄 건데 얘도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근데 안에 베이스 색이 있기 때문에 아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만약에 내가 2번에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도 다 잡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프레뇽은 소대는 만들지 않는데 옛날엔 저도 이제 소대를 자주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기공사의 이제 욕심이어서 좀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래서 소대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소대를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케이스가 있었는데 환자가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원래 소대는 가동 조직인데 지르코니아나 이제 포세린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가 다 까지고 이렇게 돼서 요즘 전 소대는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 소대가 생각보다 깊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일 케이스도 있겠지만 네. 생각보다 그런 케이스는 없어서 저는 소대는 만들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얘도 이렇게 G3도 한 1분 만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을 내가 완성을 해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좀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은 포세린 퍼네스에 들어갈 게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굽고 나서 디테일적인 부분을 봐줘도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혹시 세 번째인가요? 네, 아까 그 상태로 G3만 바르고 한번 굽습니다. 근데 거기서 굽지 않고 바로 2단계로 넘어오셔도 되는데 네, 좀 편의를 위해서 3번 굽는 걸로 제가 스케줄을 설정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색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색들을 좀 이용해서 같은 레드 계열이지만 여러 가지 좀 색을 섞어서 좀 다양성 있게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쓸 거는 여기 있는 다크 레드입니다. 이런 부분에 살짝살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치조 점막 있는 부분도 조금 진하거든요. 이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베이스처럼 바르는 게 아니라 약간 지나가 주는 식으로 좀 해줍니다. 지금 제가 뭐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상관없이 사실은 바꿔도 되고 그냥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갔다 왔을 때는 이런 레시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하시는 분들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이걸 스테인 레이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정도 아셨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파란색이랑 이제 보라색이 있거든요. 이 파란색과 보라색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파란색을 잘 쓰진 않고 보라색을 이제 자주 쓰는데 전 처음에 이제 이지온이 이제 보라색이 있을 때 이거를 왜 넣어놨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전연차이고 경험이 없을 때다 보니까. 근데 이 색으로 이제 동맥을 표현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너무 또 파랗게 돼가지고 티가 많이 나는데 이런 보라색으로 동맥을 표현해주면 네, 조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진지화에서는 저는 중요한 게 있는 듯 없는 듯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할 거는 이제 오렌지인데, 장일환 소장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덴처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심리덴처로 그분 작품을 보면서 좀 따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렌지를 사용해 봤어요. 오렌지나 아니면 꼭 오렌지가 아니어도 이제 뭐 브라운 계열, 그러니까 치아색 계열의 스테인을 사용해서 이런 치근이나 이런 데 살짝살짝, 너무 얘도 티나게 하면은 너무 오렌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리고 붓을 이렇게 쓰는 느낌보다도 전 똑똑똑 두들기는 형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약간 핏줄같이 표현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진지반은, 사실 치아는 우리가 생각을 좀 옆에 치아를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 진지반은 창의성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좀 창의성에 대한 생각이었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스테인을 사용해서 넣으면은 각자만의 좀 창의적인 진지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하고 나서 구워진 상태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3차 소정인가요, 이게? 네, 3차 소성이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3차 소성 끝나기 전에 해도 상관없는 단계인데, 지금은 저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소성이 끝난 상태로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글레이징을 안 했는데도 진시바 같은 경우는 온도만 조금 올라가도 이렇게 광이 나고, 뭐 여기 위에 치아는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 라이트 브라운 이런 걸로 이제 스테인 했는데 이렇게 광이 잘 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보고 제자님한테 이거 글레이징 하셨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세라믹 함량이 좀 많아서 이제 저희 흔히 얘기하는 셀프 글레이징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시바는 저는 여기서 팔리싱 해서 내보낼 때도 있고, 글레이징은 안 하고, 또 글레이징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만들었던 이런 색들이 약간 퍼지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정도는 글레이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저도 케이스마다 선택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좀 풍요한 진지바를 만들고 싶으면 이거는 이제 GS1이라고 검 스트럭처인데, 얘로 통용도를 만들어줘서 약간 유리층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디자인할 때 만들어놔서, 네, 이런 식으로 유리층을 더 좀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 단계에서 할 때도 많고, 통은 안 하고 그냥 조금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포세린에 이제 했던 건데, 이거 제가 미니멈으로 정말 얇게 빌드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위에도 빌드업을 했는데, 이런 데는 조금씩 제가 이제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불투명하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데가 이 검 스트럭처를 사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지용 같은 경우는 이런 PFZ에도 굉장히 좀 잘 스테인이 돼서, 그 다음에 포세린이랑 만나면 이렇게 광이 더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얘는 진짜로 글레이징 한 것처럼 정말 광이 나는데, 글레이징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하나 더 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지온 중에 이런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트럭처는 사실 이지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다른 스테인 회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바이트를 조금 채운다던가 컨택을 한다거나 할 때는 다 얘로 합니다. 얘로 안 하고 예전에 파우더로 할 때는 진짜 컨택이 정말 조금 필요한데 파우더로 에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구간에 나가서 또 쳐야 되고, 근데 또 그만큼 에딩을 안 하면 그것조차도 어렵고 해서 글레이징을 막 에딩도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스트럭처를 쓰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치실이 뭐 탁탁탁 빠지는 걸 턱턱 빠지게 할 때 얘를 그냥 한번 발라주면은 괜찮아지고, 심스탁이 빠지는 거를 얘를 살짝 발라주면은 안 빠지게 되고, 너무 과하지 않은 에딩 양일 때는 이 스트럭처를 쓰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얘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리어는 구웠을 때 이제 색이 없는 이제 트랜스한 거고, 얘는 약간 불투명한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제가 다 써가지고 다 떨어져서 에나멜로. 정말 귀찮을 때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올려버릴 때도 있는데, 이 상태로 구우면
약간 퍼지면서 에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구울 때도 있고 약간 이 상태로 드라이를 시켜가지고 얘를 굳힌 다음에 해주면은 뭐 컨택을 에딩한다거나 아니면 바이트를 정말 과하지 않은데 뭐 교합지가 빠진다거나 심싹 빠질 때 이 정도 에딩할 때는 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 파우더로 에딩할 때는 막 진료실에 20분 정도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소정 온도도 750, 60에 저는 굽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작업도 뭐 포세린 하던 거 막 물 담고 닦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딱 해서 딱 하니까 거의 한 10분 정도면 다시 이제 진료실로 딜리버리가 되더라고요. 소송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세요? 8분 50초 와, 걸리는 것 진짜 같아요. 빠르네요. 시장님 지금 올리시는 시간 대비하면 진짜 딱 10분 만에 진료실 나갈 수 있는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 가장 비싼 게 뭐냐라고 하면 원장님의 시간, 뭐 체어 타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체어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세미나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사실 지금 제가 좀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세미나 계획이 없는데 닥터스 글로벌 쪽에서 아마 국내 세미나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할 때까지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아마 진지바 쪽을 제가 세미나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아니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있는 현지 유명한 그 슈퍼스타 기공사들도 보고 했는데 솔직한 말로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일반 실장님들 아니면 소장님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 기공사들이 좀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세계 최강 기공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기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